안녕하세요. 느낌 한 조각입니다. 오늘은 인생이 잘 풀리기 시작했다는 10가지 신호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무 일도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왜인지 모르게 조금 숨이 편해진 느낌. 불안은 여전한데 예전만큼은 아닌 것 같고 앞날은 여전히 모르겠는데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마음. 사실 인생이 잘 풀리기 시작할 때는 눈에 띄는 사건이 먼저 오지 않습니다. 조용한 변화부터 시작돼요. 승진하거나 연봉이 오르거나 누군가 특별한 사람을 만나거나 그런 극적인 순간이 아닌 내면의 무게 중심이 조금씩 바뀌고 마음의 근육이 천천히 단단해지는 그런 변화들이 먼저 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외부의 현실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죠.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인생이 잘 풀리기 시작했다는 아주 사소하지만 분명한 신호들에 대해서요. 첫 번째 신호는 모든 걸 이해받고 싶지 않아지는 순간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왜 그랬는지, 내가 왜 힘든지 꼭 누군가에게 설명해야만 마음이 놓였던 적이 있죠. 내 선택을 정당화하고 내 고통을 증명받고 내 상황을 공감받아야만 비로소 안심이 되던 시절. 그래서 누군가와 대화할 때마다 긴 설명을 늘어놓았고 상대가 고개를 끄덕여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됩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나 자신만은 알고 있다는 감각. 타인의 동의가 없어도 내 선택에 확신이 서고 타인의 인정이 없어도 내 감정이 정당하다는 걸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의 무게중심이 타인의 시선에서 내 안쪽으로 옮겨오기 시작합니다.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성장의 방향이에요. 사람들은 이걸 고립이라고 착각하기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때부터 진짜 관계가 시작되거든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과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는 대화들. 그 안에서 진짜 나를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신호는 예전만큼 화가 오래 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화는 납니다. 속상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해요. 누군가 무례하게 대하면 기분 나쁘고 부당한 일을 당하면 분노도 느낍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하루를 다 잡아먹지는 않습니다. 며칠씩 곱씹지 않게 되고 내 인생을 망친 이유처럼 확대하지도 않게 됩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한마디에 일주일을 속상해했다면 이제는 그날 저녁쯤이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화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화를 낼 땐 내되 그 감정에 내 전체를 내주지 않게 되는 거죠. 감정을 다루는 힘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인생은 감정을 조절할 수 있을 때부터 안정되기 시작하거든요. 감정이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감정을 관찰하게 되는 단계. 이 단계에 들어서면 사람들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기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더 이상 감정의 동요로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거든요. 세 번째 신호는 비교가 줄어드는 순간입니다. 누가 더 앞서 있는지,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가 더 인정받는지 그런 것들이 예전처럼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안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걸 보고도 나를 깎아내리지 않게 됩니다. SNS를 보면서 누군가의 화려한 일상에 내 하루가 초라해 보이던 시절이 있었죠. 친구가 승진했다는 소식에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는 왜 아직도 이 자리인가 자책하던 순간들. 하지만 어느 때부터 그 비교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이때부터 인생은 경쟁이 아니라 각자의 리듬이 된다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누군가는 25에 꽃을 피우고 누군가는 35에 열매를 맺고 누군가는 40에야 비로소 자기 길을 찾는다는 것. 그 모든 게 다 괜찮다는 걸 마음 깊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정말로 당신만의 것이 됩니다. 네 번째 신호는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채우려는 상태이고 고독은 머물 수 있는 상태죠.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고 굳이 누군가를 만나야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 예전에는 주말에 아무 약속이 없으면 왠지 쓸쓸하고 내가 외톨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제는 혼자 보내는 시간이 오히려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아무 생각 없이 음악을 듣는 순간,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그냥 멍하니 있는 것. 이 모든 시간이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만큼이나 가치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람이 아닌 삶 자체와 친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과 편안하게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도 건강하게 함께할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 신호는 조급함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빨리 결과를 내고 싶다는 생각보다 지금 이걸 하고 있다는 감각에 집중하게 됩니다. 느려도 괜찮다는 마음, 잘 안 풀려도 망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확신, 이 감각이 생기면 인생은 절대 엇나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어딘가에 도착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죠. 30살까지는 이걸 해야 하고 몇 년 안에는 저걸 이뤄야 하고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보이지 않는 시간표.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조급함이 천천히 사라집니다. 목표는 여전히 있지만 그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 그 자체를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천천히 가더라도 방향만 맞다면 결국 도착한다는 걸 몸으로 배우게 됩니다. 이 마음이 생기면 역설적으로 인생은 더 빠르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조급함이 만들어내던 실수와 후회가 줄어들고 차분하게 쌓아올린 것들이 단단한 기반이 되거든요. 여섯 번째 신호는 말수가 줄어드는 변화입니다. 자랑할 것도, 변명할 것도, 설명할 것도 줄어듭니다. 대신 조용히 쌓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예전에는 뭔가를 시작하면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죠.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의견을 구하고 응원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하기보다 실행하는 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방향이 먼저 자리 잡습니다. 말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행동으로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변화를 먼저 알아차리게 됩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정리하고 싶어지는 마음입니다. 물건, 사람, 생각, 습관, 불필요한 걸 덜어내고 싶어질 때 인생은 새로운 걸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리는 비워냄이 아니라 선별입니다. 옷장을 정리하면서 정말 입는 옷만 남기고 연락처를 정리하면서 진짜 소중한 사람들만 가까이 하고 생각을 정리하면서 내게 필요한 고민만 붙잡고 이런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마치 몸이 계절을 준비하듯 마음도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시기를 지나면 당신의 삶은 훨씬 가벼워지고 동시에 더 단단해집니다. 여덟 번째 신호는 예전의 나를 덜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 부끄러운 선택, 어리석었던 순간들, 그걸 떠올려도 자책보다 이해가 먼저 나옵니다. 그때의 나는 그만큼밖에 몰랐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 자기 자신과 화해가 시작될 때 삶은 아주 단단해집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과거의 나를 미워하며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왜 진작 눈치채지 못했을까? 계속해서 과거를 후회하고 그때의 나를 질책하면서.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모든 과거가 지금의 나를 만든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실수도, 실패도, 잘못된 선택도 모두 배움의 과정이었고 성장의 재료였다는 것. 이 깨달음이 오면 당신은 진짜로 자유로워집니다. 과거가 더 이상 발목을 잡지 않고 오히려 지금을 살아갈 힘이 되거든요. 9번째 신호는 감사해야 할 순간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거창한 게 아니라 조용한 저녁, 아무 탈 없는 하루, 괜히 웃음이 나오는 순간, 행복을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작게 자주 느끼게 됩니다.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은 행복을 연습한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행복이라는 게 엄청난 사건이라고 생각했죠. 큰 성공, 특별한 만남, 놀라운 기회, 그런 것들이 와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제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아냅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음식, 편안한 침대,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좋아하는 노래,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하루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행복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 큰 불행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10번째 신호는 정답을 몰라도 괜찮아지는 마음입니다. 앞으로 뭘 해야 할지 정확히 모르는데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길을 찾는 중이라는 걸 스스로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에는 헤매는 구간이 있고 그걸 견딘 사람이 결국 자기 길을 갖게 됩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에 명확한 답이 있어야 했죠. 이 길이 맞는지, 저 선택이 옳은지 확신이 없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불확실함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정답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 여러 개의 길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걸으면서 길이 만들어진다는 것, 이 모든 걸 자연스럽게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신호들 중 몇 개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당신은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확실하게 잘 풀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결과가 없어도, 아직 증거가 없어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내부부터 바뀌고 그 다음에 외부가 따라옵니다. 나무가 자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뿌리가 먼저 깊어지고 줄기가 먼저 단단해지고 그 다음에야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당신의 인생도 지금 바로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는 중이에요. 혹시 요즘 조용해졌다면 단단해지고 있는 겁니다. 조급하지 않다면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정체가 아니라 축적입니다. 그리고 이 축적은 반드시 어느 순간 당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때가 되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달라진 거냐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겠죠.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니라 조용한 변화들이 쌓였다는 것. 매일 조금씩 나 자신을 이해하고 감정을 다스리고 불필요한 걸 덜어내고 작은 행복을 모으고 불확실함을 견디면서 그렇게 천천히 단단해졌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게 잘 살고 있는 당신에게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지금부터 인생은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한참 전부터 잘 풀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 이제는 그걸 믿어도 됩니다. 인생이 좋아지기 시작할 때는 항상 이렇게 조용하게 옵니다. 불꽃처럼 터지지 않고 티나지 않게 방향부터 바뀝니다. 남들이 알아봐 주기 전, 세상이 박수 쳐주기 전, 당신 스스로가 조금 덜 불안해졌다면 이미 반은
도착한 겁니다. 지금의 당신은 아직 피지 않았을 뿐이지 시기를 잃은 게 아닙니다. 비교하지 않게 된 마음, 조급하지 않게 된 호흡, 혼자 있어도 괜찮아진 저녁, 이런 것들은 절대 실패한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변화입니다. 그러니 잘 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비록 아직 결과라는 이름을 달지는 못했어도 방향은 정확히 맞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덮을 때 무언가를 더 하겠다고 결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지금의 당신을 조금 더 믿어주세요. 인생이 풀리기 시작했다는 신호는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의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해오고 있어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느낌 한 조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느낌 한 조각입니다. 오늘은 인생이 잘 풀리기 시작했다는 10가지 신호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무 일도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왜인지 모르게 조금 숨이 편해진 느낌. 불안은 여전한데 예전만큼은 아닌 것 같고 앞날은 여전히 모르겠는데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마음. 사실 인생이 잘 풀리기 시작할 때는 눈에 띄는 사건이 먼저 오지 않습니다. 조용한 변화부터 시작돼요. 승진하거나 연봉이 오르거나 누군가 특별한 사람을 만나거나 그런 극적인 순간이 아닌 내면의 무게 중심이 조금씩 바뀌고 마음의 근육이 천천히 단단해지는 그런 변화들이 먼저 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외부의 현실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죠.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인생이 잘 풀리기 시작했다는 아주 사소하지만 분명한 신호들에 대해서요. 첫 번째 신호는 모든 걸 이해받고 싶지 않아지는 순간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왜 그랬는지, 내가 왜 힘든지 꼭 누군가에게 설명해야만 마음이 놓였던 적이 있죠. 내 선택을 정당화하고 내 고통을 증명받고 내 상황을 공감받아야만 비로소 안심이 되던 시절. 그래서 누군가와 대화할 때마다 긴 설명을 늘어놓았고 상대가 고개를 끄덕여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됩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나 자신만은 알고 있다는 감각, 타인의 동의가 없어도 내 선택에 확신이 서고 타인의 인정이 없어도 내 감정이 정당하다는 걸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의 무게중심이 타인의 시선에서 내 안쪽으로 옮겨오기 시작합니다.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성장의 방향이에요. 사람들은 이걸 고립이라고 착각하기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때부터 진짜 관계가 시작되거든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과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는 대화들. 그 안에서 진짜 나를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신호는 예전만큼 화가 오래 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화는 납니다. 속상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해요. 누군가 무례하게 대하면 기분 나쁘고 부당한 일을 당하면 분노도 느낍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하루를 다 잡아먹지는 않습니다. 며칠씩 곱씹지 않게 되고 내 인생을 망친 이유처럼 확대하지도 않게 됩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한마디에 일주일을 속상해했다면 이제는 그날 저녁쯤이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화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화를 낼 땐 내되 그 감정에 내 전체를 내주지 않게 되는 거죠. 감정을 다루는 힘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인생은 감정을 조절할 수 있을 때부터 안정되기 시작하거든요. 감정이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감정을 관찰하게 되는 단계. 이 단계에 들어서면 사람들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기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더 이상 감정의 동요로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거든요. 세 번째 신호는 비교가 줄어드는 순간입니다. 누가 더 앞서 있는지,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가 더 인정받는지 그런 것들이
예전처럼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안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걸 보고도 나를 깎아내리지 않게 됩니다. SNS를 보면서 누군가의 화려한 일상에 내 하루가 초라해 보이던 시절이 있었죠. 친구가 승진했다는 소식에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는 왜 아직도 이 자리인가 자책하던 순간들. 하지만 어느 때부터 그 비교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이때부터 인생은 경쟁이 아니라 각자의 리듬이 된다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누군가는 25에 꽃을 피우고 누군가는 35에 열매를 맺고 누군가는 40에야 비로소 자기 길을 찾는다는 것, 그 모든 게 다 괜찮다는 걸 마음 깊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정말로 당신만의 것이 됩니다. 네 번째 신호는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채우려는 상태이고 고독은 머물 수 있는 상태죠.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고 굳이 누군가를 만나야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 예전에는 주말에 아무 약속이 없으면 왠지 쓸쓸하고 내가 외톨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제는 혼자 보내는 시간이 오히려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아무 생각 없이 음악을 듣는 순간,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그냥 멍하니 있는 것, 이 모든 시간이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만큼이나 가치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람이 아닌 삶 자체와 친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과 편안하게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도 건강하게 함께 할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 신호는 조급함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빨리 결과를 내고 싶다는 생각보다 지금 이걸 하고 있다는 감각에 집중하게 됩니다. 느려도 괜찮다는 마음, 잘 안 풀려도 망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확신, 이 감각이 생기면 인생은 절대 엇나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어딘가에 도착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죠. 30살까지는 이걸 해야 하고 몇 년 안에는 저걸 이뤄야 하고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보이지 않는 시간표.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조급함이 천천히 사라집니다. 목표는 여전히 있지만 그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 그 자체를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천천히 가더라도 방향만 맞다면 결국 도착한다는 걸 몸으로 배우게 됩니다. 이 마음이 생기면 역설적으로 인생은 더 빠르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조급함이 만들어내던 실수와 후회가 줄어들고 차분하게 쌓아 올린 것들이 단단한 기반이 되거든요. 여섯 번째 신호는 말수가 줄어드는 변화입니다. 자랑할 것도, 변명할 것도, 설명할 것도 줄어듭니다. 대신 조용히 쌓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예전에는 뭔가를 시작하면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죠.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의견을 구하고 응원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하기보다 실행하는 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방향이 먼저 자리 잡습니다. 말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행동으로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변화를 먼저 알아차리게 됩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정리하고 싶어지는 마음입니다. 물건, 사람, 생각, 습관, 불필요한 걸 덜어내고 싶어질 때 인생은 새로운 걸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리는 비워냄이 아니라 선별입니다. 옷장을 정리하면서 정말 입는 옷만 남기고 연락처를 정리하면서 진짜 소중한 사람들만 가까이 하고 생각을 정리하면서 내게 필요한 고민만 붙잡고 이런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마치 몸이
계절을 준비하듯 마음도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시기를 지나면 당신의 삶은 훨씬 가벼워지고 동시에 더 단단해집니다. 8번째 신호는 예전의 나를 덜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 부끄러운 선택, 어리석었던 순간들, 그걸 떠올려도 자책보다 이해가 먼저 나옵니다. 그때의 나는 그만큼밖에 몰랐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 자기 자신과 화해가 시작될 때 삶은 아주 단단해집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과거의 나를 미워하며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왜 진작 눈치채지 못했을까? 계속해서 과거를 후회하고 그때의 나를 질책하면서.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모든 과거가 지금의 나를 만든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실수도, 실패도, 잘못된 선택도 모두 배움의 과정이었고 성장의 재료였다는 것. 이 깨달음이 오면 당신은 진짜로 자유로워집니다. 과거가 더 이상 발목을 잡지 않고 오히려 지금을 살아갈 힘이 되거든요. 9번째 신호는 감사해야 할 순간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거창한 게 아니라 조용한 저녁, 아무 탈 없는 하루, 괜히 웃음이 나오는 순간, 행복을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작게 자주 느끼게 됩니다.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은 행복을 연습한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행복이라는 게 엄청난 사건이라고 생각했죠. 큰 성공, 특별한 만남, 놀라운 기회, 그런 것들이 와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제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아냅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음식, 편안한 침대,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좋아하는 노래,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하루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행복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 큰 불행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10번째 신호는 정답을 몰라도 괜찮아지는 마음입니다. 앞으로 뭘 해야 할지 정확히 모르는데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길을 찾는 중이라는 걸 스스로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에는 헤매는 구간이 있고 그걸 견딘 사람이 결국 자기 길을 갖게 됩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에 명확한 답이 있어야 했죠. 이 길이 맞는지, 저 선택이 옳은지 확신이 없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불확실함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정답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 여러 개의 길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걸으면서 길이 만들어진다는 것, 이 모든 걸 자연스럽게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신호들 중 몇 개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당신은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확실하게 잘 풀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결과가 없어도, 아직 증거가 없어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내부부터 바뀌고 그 다음에 외부가 따라옵니다. 나무가 자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뿌리가 먼저 깊어지고 줄기가 먼저 단단해지고 그 다음에야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당신의 인생도 지금 바로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는 중이에요. 혹시 요즘 조용해졌다면 단단해지고 있는 겁니다. 조급하지 않다면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정체가 아니라 축적입니다. 그리고 이 축적은 반드시 어느 순간 당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때가 되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달라진 거냐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겠죠.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니라 조용한 변화들이 쌓였다는 것. 매일 조금씩 나 자신을 이해하고
감정을 다스리고 불필요한 걸 덜어내고 작은 행복을 모으고 불확실함을 견디면서 그렇게 천천히 단단해졌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게 잘 살고 있는 당신에게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지금부터 인생은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한참 전부터 잘 풀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 이제는 그걸 믿어도 됩니다. 인생이 좋아지기 시작할 때는 항상 이렇게 조용하게 옵니다. 불꽃처럼 터지지 않고 티나지 않게 방향부터 바뀝니다. 남들이 알아봐 주기 전, 세상이 박수 쳐주기 전, 당신 스스로가 조금 덜 불안해졌다면 이미 반은 도착한 겁니다. 지금의 당신은 아직 피지 않았을 뿐이지 시기를 잃은 게 아닙니다. 비교하지 않게 된 마음, 조급하지 않게 된 호흡, 혼자 있어도 괜찮아진 저녁, 이런 것들은 절대 실패한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변화입니다. 그러니 잘 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비록 아직 결과라는 이름을 달지는 못했어도 방향은 정확히 맞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덮을 때 무언가를 더 하겠다고 결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지금의 당신을 조금 더 믿어주세요. 인생이 풀리기 시작했다는 신호는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의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해오고 있어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느낌 한 조각이었습니다.